투자는 현재의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다. 돈에 관한 제1법칙을 돈의 가치는 투자가 결정한다라고 했다. 이 투자를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재무관리 대부분의 교과서에 단골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다. 맨하튼과 관련된 거래 이야기다. 고층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선 뉴욕 맨하튼은 세계 금융 중심지다. 그만큼 이 섬은 땅값 비싸기로 유명하다. 그러나 지금부터 381년 전인 1626년 미국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청교도인들이 인디언들로부터 맨하탄 섬을 사면서 지불한 가격은 단돈 24달러였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도 금싸라기 땅이 된 지금의 맨하탄을 보면 그때 인디언들의 판단이 어리석었다고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전설적인 투자자 피터 린치의 생각은 달랐다. 당시 인디언들이 받은 20달러를 연 8%의 채권의 복리로 투자했다면 363년이 흐른 1989년에는 그 가치가 30조 달러로 훌쩍 뛴다. 반면에 1989년 당시 맨하탄 전체 땅값은 600억 달러에도 못 미쳤다고 한다. 누가 현명한 판단을 했는가에 대한 답은 쉽게 나온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시사하고 있는 것은 현금의 시간 가치이다. 현재의 1,000원과 1년 후의 1,000원은 분명히 가치가 다르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그 가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시간과 불확실성이다. 현재의 1,000원은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반면 미래의 1,000원은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이다. 1년 후에 1,000원이 나에게 확실히 지급된다는 보장도 없다. 은행이든 국가든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불확실성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논의는 조금 뒤로 미루자. 먼저 시간만 고려하자. 이런 경우에 이자란 시간에 대한 보상인 것이다. 다시 말해 이자란 시간에 대한 가격이라고 할 수가 있다. 연간 이자율이 10%라는 가정하에 1,000원을 가진 사람이 은행에 저축하였을 때 투자자가 1년 후에 받게 될 금액의 합계가 얼마인가? 이 정도는 쉽게 계산이 된다. 현재 1,000원은 1년 후에 1,100원이 된다. 즉 미래의 가치는 1,100원이다. 너무 간단한 것을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투자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1,000원의 2년 후의 가치를 복리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이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년 후에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서 1,100원이 되는 것이고 2년 후는 1,100원 곱하기 1 플러스 0.1에서 1,210원이 되는 것이다. 또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1 곱하기 1 플러스 0.1 해서 1,0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승해서 1,210원이 되는 것이다. 3년 후는 1,210원 곱하기 1 플러스 0.1 하니까 1,0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3승해서 1,331이 된다. n년 후에는 1,0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n승이 된다. 위에 맨하탄 이야기를 24달러를 2006년 현재의 가치로 계산해보자. 이를 식으로 쓰면 24달러 곱하기 1 플러스 0.08에 382승이며 그 결과는 약 120조 달러가 된다. 이것이 미래 가치다. 복리로 계산된 미래 가치는 마술과도 같은 숫자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숫자만으로 현실적인 감각이 부족해 보인다. 다시 한번 미래 가치식을 정리해보자. 미래 가치라고 하는 future value는 현재 가치 present value 플러스 1 플러스 r의 n승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자를 i로 쓰며 이자 interest의 약자이다. 그러나 수익 또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rate of return의 약자 r을 사용한다. 현재 가치 PV present value는 우선 원금이라고 이해하자. 이 복리의 힘을 이해하기 위해서 소위 72법칙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72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은행이나 투자 신탁에 맡겼을 때 그 돈이 2배로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려주는 계산 법칙이다. 그 계산법은 매우 단순하다. 72를 이자율로 나누면 된다. 즉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6%짜리 정기예금에 맡기면 2,000만 원이 되는 데는 결국은 12년이 걸린다는 얘기다. 즉 72 나누기 6해서 12년이 걸린다.
금리가 4%이면 70이 나누기 4에서 18년이 걸리고 36%이면 2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이 계산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복리의 현실적인 근사치를 알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한다. 달리의 경우 원금의 2배가 되는 기간은 이자분의 100이라는 정확한 공식을 구할 수가 있다. 즉 달리로 이자가 10%일 경우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은 100 나누기 10에서 10으로 10년이 걸린다. 복리의 경우는 약 7.2년이 걸린다. 즉 복리의 경우 2배가 되는 기간이 달리의 경우에 비해서 28% 짧아진다는 것이다. 이 법칙을 응용하면 특정 기간 안에 돈을 2배로 불리면 금리가 얼마가 돼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된다. 1억 원을 10년 후에 2억 원으로 만들려고 하면 7.2%의 이자를 받아야 하고 15년 만에 2배로 불리면 최소한 연 4.8%의 이자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리와 달리의 차이는 적어도 10년이 지나야 그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점도 이해해 두도록 하자. 위의 그래프는 이자율이 10%일 경우의 복리와 달리 차이를 보여준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번에는 미래 가치의 반대 개념인 현재 가치를 정리해보자. 현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들어올 현금의 오늘날의 가치이다. 위에서 사용할 동일한 이자율을 가정해보자. 1년 후에 1,100원을 받는다고 할 경우에 이 돈의 현재 가치는 얼마가 될까? 이 이야기는 현재 시점에 얼마를 저축해야 1년 후에 1,100원이 되느냐의 질문과 같다. 즉 1년 후에 1,100원을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 보는 것이다. 이때 계산 방법은 미래의 가치를 구할 때 반대로 하면 된다. 현재 가치라는 것은 미래 가치 나누기 1 플러스 0.1이 된다. 위 계산식에서 1,100원은 미래 가치이고 1,000원은 현재 가치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가치에다가 시간에 대한 보상, 즉 이자를 더하면 1 플러스 0.1이 미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이와는 반대로 미래 가치를 원금 플러스 이자율, 즉 1 플러스 0.1을 나누면 주면 현재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2년 후에는 1,210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인가? 현재 가치의 기다림의 대가로 1 플러스 0.1에 2승을 곱해주면 2년 후의 미래가치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2년 후의 미래가치를 1 플러스 0.1에 2승으로 나누어주면 현재가치가 되는 것이다. 즉 이 식을 일반해보면 현재가치 프리센트 밸류는 퓨처 밸류를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누면 된다. 이때 R을 우리는 할인율이라고 한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한다.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바꾸면 그 금액이 적어지므로 할인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뿐이다. 용어로 인해 혼란스러워할 필요는 없다. 만약 미래의 현금 흐름이 위 경우처럼 한 기간에 일시불이 아닌 경우는 어떤가? 개념은 마찬가지다. 물론 계산하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각 시점에서의 현금 흐름을 각각 현재가치로 계산하여 합하면 된다. 즉 다음과 같은 수식을 사용하여 정의할 수가 있다. 현재가치 present value는 future value summation 곱하기 t 나누기 1 플러스 r의 t승이다. 여기서 summation은 시그마라고 읽으며 다음의 내용을 모두 합하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1년 후에 100만원과 2년 후에 50만원의 현재가치를 알고 싶다고 하자. 그리고 연 이자율 즉 할인율을 10%라고 하자. 이를 단계별로 계산하는 과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프리센트 밸류는 서메이션 FVT 나누기 1 플러스 R의 T승 즉 100 나누기 1 플러스 0.1 플러스 50 나누기 1 플러스 0.1의 2승 해서 100 나누기 1.1은 1.1과 50 나누기 1.21 해서 91 더하기 41에서 132만원이 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시간에 대한 가치만 고려하였다. 그러나 미래 현금 흐름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보상도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험 보상,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위험의 대가가 추가되어 조정된 할인율을 우리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은행에 있는 돈과 상장 기업에 투자한 돈 그리고 이제 막 창업의 기업에 투자한 돈이 미래에 만들어낼 현금은 비록 똑같더라도 현재 가치가 같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위험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개념은 시간 가치평가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할인율 또는 기대 수익률 R은 이제 시간에 대한 보상 플러스 위험에 대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 가치평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는 현재 가치다. 많은 평가 방법이 논의되고 사용되어지지만 결국은 현재 가치를 사용하는 방법이 기본이 됨을 기억해 두자.
사실 이런 계산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 현재 가치는 개념이 부동산, 주식, 기업 등 모든 미래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사용된다. 이 평가 방법을 우리는 순현가법 NPV,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데,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말은 현금의 유입과 지출 모두를 현재 가치로 바꿔 합산을 한 후에 남은 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다. 순현가 즉 NPV는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 마이너스 투자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것이다. 이때 현재 가치를 정하는 적정 할인율 R은 해당 투자가 가지는 투자 위험에 상관한 할인율이어야 한다. 이를 우리는 요구 수익률이라고도 하고 기회비용의 개념을 포함하기 위해 자본비용 캐피탈 코스트라고도 한다. 자본 조달이라는 지식세계에서 다시 한번 언급할 것이지만 그냥 단순히 이자율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때 순현가가 0보다 커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미시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한계 분석 마지널 애널리시스다. 이제 순현가법 또는 현재 가치로 몇 개의 가치를 평가해보자. 우리는 1,000만 원의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새로운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하자. 이 투자는 비교적 위험이 없는 투자이므로 기대 수익률이 10%로 하자. 각 연도의 현금 흐름은 첫 해는 500만 원, 2년 후에는 400만 원, 3년에는 3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때 투자의 가치는 얼마인가? 각각 다른 시점의 현금을 오늘날의 가치로 바꿔 비교하면 된다. 그것이 순현가 NPV다. 이를 구하면 다음과 같다. NPV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뺀 것이다. 500을 1 플러스 0.1로 나누고 400을 1 플러스 0.1의 2승으로 나누고 300을 1 플러스 0.1의 3승으로 나누어서 1000을 빼면 79만원. 간단한 이야기다. 현금 유입에서 현금 유출을 빼주면 된다. 즉 수입에서 투자를 빼면 그것이 바로 투자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단 수익과 투자를 둘 다 현재의 가치로 만들어 비교해야만 한다. 시점이 다른 현금의 가치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위에 예로 든 투자의 순현가가 79만원으로 0보다 크다. 투자한 자금의 현재 가치보다 미래 현금의 현재 가치가 더 크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별일이 없는 한 이 프로젝트는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거래되는 어떤 주식의 적정 주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주식이 저평가된 것인지 고평가된 것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싼 주식은 매도하고 싼 주식은 매수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기업의 적정 주가를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기업의 적정 주가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방식들이 있다. 그러나 주가 자체가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의해 크게 좌우되므로 적정 주가를 딱 이거다 하고 기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식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사실 미래의 현금 흐름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적정 가치를 계산해낼 수가 있다. 문제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현재 가치로 적정 주가의 윤곽을 알아볼 수가 있다. 이론적으로 주식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을 소유함으로써 실현될 것이므로 예상되는 미래 현금 흐름을 적정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된다. 따라서 주식의 가치는 투자자가 그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금과 그 주식을 처분할 경우에 실현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처분 가격을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한 현재 가치가 된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주식의 가치는 기업의 가치와 같고 기업의 가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라고 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가 매년 800원 정도의 순이익이 있으면 영원히 계속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이 회사의 주식의 가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이때 할인율을 8%라 하자. 기업의 현재 가치는 800 나누기 1 플러스 0.08 플러스 800 나누기 1 플러스 0.08의 2승 플러스 해서 800 나누기 1 플러스 0.08의 무한대승. 이제 이 모든 것을 합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계산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조금만 추정하면 위의 답은 쉽게 800 나누기 0.08로 구해진다. 이를 계산하면 위의 회사의 가치는 1조 원 정도가 된다. 이 위 금액을 총 주식수로 나누면 이 회사의 적정 주가가 될 것이다. 현금 흐름이 무한하다면 오히려 현재 가치를 구하는 식은 매우 간단해진다. 또 현금 흐름이 무한하지 않을 경우라도 우리는 계략적인 가치 평가를 위의 식으로 할 수가 있다. 복리를 이용한 72 법칙이 그런 것이다. 미래의 현금 흐름 추정은 사실은 그렇게 확실한 것이 아니다. 미래 가치를 계산할 때 이자율 10%라고 하면 약 7.2년이면 투자 금액의 2배가 된다고 하였다. 반대로 미래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할 경우 할인율이 10% 이상이면 20년 이후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는 10% 정도로 미비해진다. 예를 들어 20년 후의 현금 흐름은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1,400만 원 정도이며 30년 후에 1억 원은 현재 가치로 570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음 식으로 그 계략적인 가치를 계산해 볼 수가 있다. 최고 경영자가 해야 할 일은 어쩌면 그런 정도이다. 프리센트 밸류는 퓨처 밸류 나누기 R. 그 밖에도 어떤 투자의 원금이 얼마 만에 회수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 회수 기간법은 투자액을 얼마나 빨리 회수하는가를 측정하게 된다. 그러나 현금 흐름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다. 결국 모든 가치의 평가는 현재 가치로 하게 된다. 결국 투자란 현재의 기회를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CEO의 가장 큰 고민은 자금 조달이다. 기업의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크게 어디에 투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일과 어디서 필요한 자금을 구해올 것이냐 하는 문제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투자와 자본 조달이라는 두 이슈가 결코 분리되어 생각할 수는 없지만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고민하는 문제는 자금 조달이다. 예로부터 자금은 기업에 있어 가장 큰 힘이다. 경영권을 위협받으면서도 상장을 생각하는 것도 자금 조달의 용이성 때문이다. 상장한 기업들은 그래도 좋은 투자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 조달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나 그 밖의 기업에게는 자신들의 기회를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조차 가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자금 조달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의 가치와 위험은 시장에서 평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가치는 우리의 기업이 얼마나 좋은 투자를 가지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느냐에 달려있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하나는 회사의 운영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여 적립해온 이익잉여금을 사용할 수도 있으며 기업의 유유설비를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자기금융이라고 한다. 이렇게 내부에서 자금 조달 능력이 안 된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을 자본 조달이라고 한다.